학교하고 이름이 어떻게 되죠? 고대 사대부속 고등학교이며 박수현입니다. 박수현 학생. 네, 그래, 전에 뭐 활동 기록들 학생들을 쭉 보니까 1학년 때부터 화학 쪽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었나 봐. 화학 네. 분야에. 뭐 특별히 화학 분야가 자네한테 관심을 끌었다거나 뭐 그런 이유가 있나? 저는 이제 중학교 때 했던 화학 실험 중에서 앙금 생성하는 실험이 있었는데 이제 그것에서 이 앙금 생성되는 과정이 이 색깔 변화를 통해 나타나서 보면서 이제 그냥 화학의 신비함을 느껴서 저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쭉 화학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화학이 뭐가 그렇게 신기해? 그냥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 이제 그러니까 다른 과목들보다 이제 그냥 상태 변화든가 아니면 아까 전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화학하고 수학을 한번 비교해서 네. 화학 쪽이 자네의 관심을 더 끈 이유를 한번 얘기해 볼 수 있겠어? 화학이라는 학문이 어떤 화학 그 학문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 학문적 학문적 특성이 잘 잠깐만 다시 시작할게. 자, 어디 학교 누구지? 고려대 사대부속고등학교 박수현입니다. 박수현 학생? 네. 그래, 자네 기록들을 보니까는 화학 관련 분야에 관심이 계속 지속적으로 좀 많았던 것 같아. 그치?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 진로 희망들이 다 화학연구원으로 돼 있네? 공학자? 네. 이렇게 화학 분야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게 된 어떤 계기나 뭐 이런 게 있나? 뭐 있으면 얘기하고 아니면 전반적인 자네의 흥미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 저는 그냥 중학교 때부터 이제 했던 여러 가지 화학 실험들을 통해서 이제 화학에 대해 관심 갖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좀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화학 분야가 뭐 그렇게 자네에게 특별히 관심을 끌었지? 저는 이제 화학 자체가 이제 이 자연현상이니 이 모든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이제 화학이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 하나의 예시를 들어서 이제 별의 탄생을 생각해 보면 별이 이제 맨 처음에 수소에서 수성 핵융합을 통해 그리고 헬륨이 만들어지고 또 헬륨 핵융합을 통해 또 여러 가지 더 무거운 원소를 만듦으로써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원소들의 결합을 통해 또 이런 책상이거니 아니면 이제 의자 같은 여러 가지 물질들을 구성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화학이 이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관련 있다 생각해서 저는 화학을 가장 인상 깊은 과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그런 화학 연구를 위해서 자네가 화학 연구자로서의 길을 걷기 위해서 네. 소재 관련 연구를 하기 위한 준비된 사람으로서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얘기해 볼 수 있겠어? 노력이요. 이 학과 이 자네가 전공하는 분야에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었어? 저는 이제 처음 고등학교 들어왔을 때부터는 이제 주로 화학 전공 관련 독서를 해왔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그 피리브이는 어떤 비밀을 썼을까라는 책이 가장 1학년 때 인상 깊었던 책이 있었는데 그 책에 대해서 이제 그 책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쓰는 제품들에서 여러 가지 화학 현상들. 그래, 수현 학생? 네. 이 분야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준비해온 것 같은데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 신소재학과를 지원하기 위해서 특히 이제 화학 관련 연구 분야를 갖다가 희망하면서 특별히 자네가 준비하거나 노력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소개해 볼 수 있겠어요? 저는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여러 가지 화학 전공 독서 관련 독서를 통해서 이제 화학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고 좀 실용적인 부분의 학문을 얻으려고 노력했으며, 그리고 저는 이제 주로 이 학교 수업 위주의 학교 수업에
학교 수업에 중에서 이제 이과 과목 전공 이과 과목 부분에서 좀 더 집중적으로 듣고 노력을 해서 좀 더 적극적인 수업 참여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동아리를 통해서도 이제 제가 하고 싶었던 이제 화학 관련 활동이나 아니면 화학 관련 주제로 예를 들어서 이제 질소 아이스크림에 대해서 발표하는 것처럼 화학 관련 이제 발표나 아니면 그 액체괴물을 만드는 것처럼 그런 동아리에 대해서 화학 관련 체험 활동을 통해 저는 이제 또 화학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아보고 연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2학년 때 들어서 이제 대학 학과 설명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신소재공학부를 특히 제일 관심이 있어서 한번 들어보게 되었는데요. 이 신소재공학부를 들어보면 이 학과 설명회 들어보면서 이 신소재공학부의 무궁무진한 발전, 즉 만약에 제가 2학년 때부터 관심 있었던 게 탄소화합물이었는데 이 탄소화합물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신소재, 즉 그 그래피닌이 아니면 다른 이제 탄소 나노튜브 같은 좀 미래지향적인 그러한 신소재들을 이제 그 학과 설명회를 들어보면서 그 신소재 공학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여기에 들어가겠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자, 수연 학생이 그 소재 분야에 있어서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조금 이제 준비해오고 남다른 관심을 가졌다고 그랬는데 자네가 특별히 관심 가지는 소재들이 있나? 흥미있는 소재 같은 거 없어? 연구해보고 싶은 소재 뭐 그런 거? 아직 조사를 안 해봤는데 딱히 없어? 네. 그래, 과학 동아리 활동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에 대해서 그 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이제 자소서라든지 이런 데서 소개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 그 지금 그 자소서에서 잠깐 이야기를 좀 살펴보게 되면은 뭐 1학년 때 좀 오래된 얘기는 하지만 1학년 때 액체괴물 만들기를 체험 활동으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네. 이 활동이 단순한 뭐 친구들과의 그런 의견 교환이라든지 의견의 결정에 관한 것들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것들을 해왔었을 때 그 결과물들은 어땠어? 그 활동 결과는? 전체적으로 이제 학생들의 참여 비율도 높았고 또 학생들도 이제 주로 다른 체험 활동도 없다 보고 그러니까 없는 경우도 있었고 또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학생들이 좀 더 체험 활동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학생들이 찾다 보니까 이제 저희 체험 활동이 좀 더 흥미 있고 관심이 좀 많이 움직여야 하는 면에서 좀 더 재미있다고 생각을 해서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고 좀 분위기도 많이 훈훈해지는 그런 활동 분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액체괴물 만들 때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어? 일단은 이 액체를 만들 때 이제 물풀이 들어가는데요. 물풀을 넣고 이 젓는 과정이 젓고 이 젓는 과정도 엄청 이제 좀 노동의 시간이랑 이제 좀 힘도 좀 많이 들어야 얼마나 저어야 되는데? 거의 한 10분, 15분 정도 저어야 되는 것 같은데요. 그 젓는 것도 엄청 팔이 아파가지고 이제 어쨌든 그런 면에서도 이제 힘에 대해서 좀 더 필요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나 힘에 만약 그거를 잘 안 저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데? 되게 잘 안 저으면 잘 안 굽게 돼요. 그게. 붓는 과정이 잘 안 된다고? 네. 그래서 이 붓는 과정이 잘 안 돼가지고 만약에 뭉치다 보면 이제 손에 다 묻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대부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투자력이 많이 필요해하는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그리고 뭐 라바램프 만들기를 했다고 그랬는데, 네. 라바램프가 뭐야? 나는 장식용 라바램프? 라바램프가 이제
단순히 조명 비추는 이런 형광등이 아니라 이제 발포제를 넣어서 거기서 이제 일어나는 발포제를 램프 안에다 넣는 거야? 네, 발포제를 이제 그 램프가 액체로 되어 있는데 그 액체 안에 넣으면 램프가 액체로 돼 있다고? 램프가 이제 통이랑 통 안에 이제 내용물이 액체로 되어 있는데요. 발포제를 넣으면서 생기는 그 기포들을 밑에서 빛을 통해서 반사시켜 보면서 그 기포가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면서 이제 빛을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현상을 볼 수 있는 램프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게 뭐 특별히 그런 라바 램프를 만드는 건 특별히 그냥 장식용으로 그런 걸 만드는 거야? 여기 장식용 라바 램프라고 그랬는데? 아니면 무슨 화학 실험이나 이런 거 관련 있는 거야? 화학 실험이라기보다는 이제 화학 현상 그 상변화라는 화학 현상을 통해서 이제 일반 조명과는 달리 좀 더 생동감 있는 조명을 이제 얻고자 하기 위한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통해서 화학적 지식은 뭘 얻을 수가 있어? 지식이라든지 혹은 경험은? 화학 분야에서는? 저는 이제 그냥 상태 변화 정도만 알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 자네가 인상 깊게 읽었던 독서 관련 활동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활동 하나를 소개해 볼 수 있겠어요? 저는 이제 인상 깊게 읽었던 책 중에서 화학 역사 폴링이라는 책을 가장 인상 깊게 읽었는데요. 왜냐하면 그 화학자인 폴링의 업적과 일생을 통해서 연구원으로서 과학자로서의 가져야 하는 자세를 배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그 폴링이 이제 여러 가지 자신이 원하는 분야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그 연구자로서의 열정 같은 것을 알 수가 있었고, 또한 이 폴링이 이제 핵을 개발하는 것에 대해 반대 서명 운동을 펼침으로써 좀 이제 과학자로서 가져야 할 그 윤리적인 문제를 이제 같이 가졌다는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책에서 이제 과학자로서 가져야 하는 태도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폴링의 가장 중요한 업적이라면 뭐가 있습니까? 탄소의 그 원자 구조를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그럼 그런 화학에 있어서 원자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이유는 뭐지? 그런 구조 연구에 대한 것들이? 일단은 그런 구조를 알아야지 그런 구조를 통해서 또 다른 이제 다른 화학물들을 만들 수가 있고, 또 그 구조에 대해서 그 구조의 결합각이냐 아니면 결합 길이 같은 이런 모형 형성하는 그 과정 내에서도 또 약간의 잘못이 있으면 다른 모양으로 또 변형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의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형태에 꼭 맞는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화학에서의 구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조학이. 네. 저는 여러 가지 수상 실적들이 있는데, 교내 수상 실적이 쭉 있는데, 이 중에서 자네에게 가장 의미 있는 수상 실적이 난다면 어떤 걸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물리 경시 대회를 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물리라는 과목이 제가 지원하는 이 신소재공학부에서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는 과목인데 왜냐하면 이 신소재공학부에서 제조 공정을 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그 제품을 만들어야 하는 제조 과정 내에서 얼마나 어떤 압력과 어떤 부피만큼 그것을 눌러야 하는지, 혹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산하는 능력이, 그러니까 계산하는 과목들이 물리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물리 과목에 대한 수상 실적이 저희 가장 의미 있는 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에 지원 학과에 관련해서 가장 의미 있었다. 네. 그래요. 일단 여기까지 점검을 마칩시다. 네. 자리에 앉으세요. 박수현 학생. 네. 그래. 밖에서 준비들은 좀 충분히 했지? 네. 질문들 전체 좀 보니까 어때? 뭐 생소해? 아니면은 뭐 조금 자네가 자신 있게 뭐 얘기할 수 있겠어? 자네 느낌이 어때? 생소한 것도 없지는 있긴 하지만 그나마 설명을 좀 할 수 있을 그나마? 것 같아요. 그래. 그나마 설명 한번 진행해 보자 그러면. 네. 지금 제시문 총 3개의 제시문이 있고 그중 첫 번째 제시문 가나다에서 볼 수 있는 공통적 속성을 하나의 단어로 나타낸다면 어떤 단어를 떠올릴 수 있겠어? 저는 이 세 개의 제시문을 하나의 단어로 이제 단계적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단계적? 네, 단계? 단어라 생각하면 단계라고 하면 되겠죠. 단계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왜냐하면 이 가에서 이 시간의 탑이라는 주제에 대한 내용을 해석해 보면 이 세월이 흘러서 할머니가 되었다는 과정을 풀어서 쓴 시인데요. 예를 들어서 가의 이 시를 보면 이 차곡차곡 쌓여서 이제 이모도 되고 고모도 되고 작은 엄마가 된다라는 그러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단계적인 과정을 통해 할머니가 되는 그런 모습을 시로 나타냈다고 생각해서 저는 가에서 단계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에서는 이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으로 유클리드 호주법이라는 내용을 소개했는데요. 그 뒤에 보시면 이제 각각의 거리마다 이 식을 전체적으로 단계적으로 나열한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여기서 나타나는 R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R이 이제 1부터 n+1까지 있는데 그것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단계적으로 식을 나열하고 이것에 대해서 결론을 이제 나타내는 것을 보아서는 이 유클리드 호주법도 단계적인 설명, 단계적인 풀이를 통한 이 공식 유도를 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에서는 이 광합성의 안반응 과정 요약과 세포호흡에 대한 이 화학 반응식이 나와 있는데요. 이 화학 반응식도 결국에는 이 반응물에서 생성물로의 이런 반응물과 생성물이라는 단계적인 과정을 통해 이 현상이 일어난다는 점에서 저는 다에서도 단계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 단계로 이루어지는 걸 단계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이 다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 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단계일지 몰라도 여러 단계를 하나의 그 화학식으로 이제 통합을 해가지고 표현하는 식을 이제 요약해서 이렇게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광합성의 안반응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을 해보세요. 아는 바까지만. 아는 데까지요. 저도 광합성의 안반응을 잘 몰라가지고. 그러면 세포호흡의 해당 작용에 대해서 이게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는데 그 단계들이 어떤 단계들이 있는데 그래? 그 단계 과정을 이제 화학적인 설명보다는 이제 생명과학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생명과학의 제가 일단 아는 내용까지 설명을 해보면 이 세포 식물 안에 이제 천천히 손 좀 쉬고 해. 너무 급하게 답변하려고 하지 말고. 잠깐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시간이 더 필요해?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저는 다 해서 세포 호흡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보자면요. 이 세포 호흡 자체가 이제 우리가 이 몸속에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이제 태우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 몸속에 축적된 에너지가 이제 포도당이라는 게 있는데, 이 포도당을 태우기 위해서는 이 물과 이 산소가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물밖에 포함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우리가 호흡하는 과정을 통해 들어오는 이 산소와 이 우리 몸속에 있는 물을 이 포도당을 분해를 시켜가지고 다시 우리 몸 밖으로 호흡하는 과정을 통해서 몸 밖으로 이산화탄소로 변한 이 세포 그 호흡하는 과정에서 이 폐로 들어가서 폐에 있는 이제 또 다른 폐포라는 공간에서 이 물질 교환이 이루어지고, 그 물질 교환이 이루어져 그 산소가 또 혈관을 따라서 모세혈관까지 간 다음에 그 모세혈관에서 또 다른 이제 미세세포들에게 주고받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CO2, 이산화탄소랑 수소가 이산화탄소까지 맞는데 이거는 이제 식물세포에 해당하는 거라서요. 저는 방금은 동물세포에 해당하는 세포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좀 모르겠습니다. 뭐 기껏 얘기하다 잊어서 모르겠대. 이게 다른 내용으로 설명해도 되는지. 근데 이 세포 호흡. 자, 두 번째 질문. 네. 자네가 단계라는 단어를 선택해냈는데 첫 번째 단계라는 단어와 연관되어진 이제 수학적 과학적 예시, 제 지문에 있는 예시 말고, 응? 예시들을 갖다가 하나씩 설명해 보세요. 저는 수학적인 예시로 이제 점화식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AN 플러스 1은 2AN 플러스 1이라는 식인데, 이 식에서 이제 일반항인 AN에 대한 식을 구하고 싶을 때 n의 값에다가 1, 2, 3, 4 같이 차례대로 순서를 넣어가지고 그 식을 다 더해보면 이제 AN에 대한 일반항 구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저는 n에다가 숫자를 집어넣는 단계적인 과정을 통해, 그리고 그것을 합산하는 과정을 통해서 일반항을 구한다는 점에서 저는 점화식이 이제 단계적인 그 수학적인 예시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학적인 AN 플러스 1 이퀄 2A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점화식에 대해서 네. 이거를 1, 2, 3, 4를 다 대입해서 더하면 일반항이 나와? 1부터 이제 n까지를 더하면 되는데 n까지. 그걸 더하면 일반항이 나와? 더하면 이제 양변에 하나씩 지워져가지고 이 마지막에는 좌변에는 AN 플러스 1만 남고 n까지 넣으면 좌변에는 AN까지가 남고 우변에는 이제 사라져가지고 A1과 그리고 그 옆에 아까 1이 적혀있는데 이 1을 n까지 더한 수인 2분의 n 플러스 1이라는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AN에 대한 일반항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변에 2의 AN 플러스 1을 갖다가 쭉 늘려서 좌변과 소거시키면은 A1부터 AN까지가 그대로 남아있잖아. 우변에 하나씩 소거시키다가 하더라도. 그러면 A1, AN 플러스 AN은 결국 1부터 AN까지 합으로 표현되는 거야. AN-1까지. 그리고 상수항 2에 대해서, 그치? 네. N 플러스 1까지 합으로 표현되어지고. 그럼 그 합이 이제 SN인데 그 SN은 이제 SN 빼기 SN-1을 하면 또 AN이 아니라 일반항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그다음에 과학적 예시는 뭐가 있지? 과학적 예시로는 이제 화투에 나오는 반응량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메테인을 이제 연소하는 과정을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이 연소율을 구하는 방식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이 ECH4 플러스 3O2는 ECO 더하기 EH2O라는 식에서 나오는 이 연소율을
A라고 했을 때 그리고 이 CO 더하기 O2를 이 CO2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연소율을 B라고 했을 때 이 식을 더하면 이 좌변과 우변에 있는 CO가 사라져서 결국적으로는 ECH4 더하기 4O2는 ECO2 더하기 4H2O가 나옵니다. 근데 이 식에서의 반응률은 앞에 말한 두 식에 대한 연소를 더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앞에서 이러한 연소를 더하는 과정이 결국에는 앞에서 두 단계의 과정을 통해 두 단계의 과정을 합쳐서 나왔다는 결과물로서 저는 과학적 인식으로 반응률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세 번째, 이번에는 제시문 가와 다에 대해서 다의 주제들에 대해서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수 있겠어? 저는 이제 가와 다에서 하나의 기준을 두고 차이점을 더봤는데요. 가는 이제 일단 저는 이 가와 다의 제시문에 쓰였던 그 과목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가에서는 이 시간의 탑에서 시간이라는 주제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까지 되는 과정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타난 것을 봤을 때 여기서는 이제 물리적인 이제 시간 개념이 물리적인 변화가 쓰였던 반면에 이 제시문 다에서는 이 세포 호흡이나 아니면 광합성의 안방 작용을 그 화학적인 화학 방식으로 차례대로 나타냈고 또 이것을 결국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세포 호흡을 하면 따라서 이 활성산소 몸이 축적되고 또 그것이 이제 계속 축적되다 보면 나이가 들고 이제 주름이 생기는 현상을 보아서 이것도 결국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노인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활성산소의 축적에 따라서 노인이 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결국적으로는 이 노인까지 되는 과정에 대한 두 개의 차이가 물리적인 변화와 화학적인 변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하나는 물리적인 시간의 흐름이고 네. 두 번째는 화학적 영역에서 다뤄진 거다. 네. 과정의 순환성과 연관해서 혹시 차이를 얘기해 볼 수 있겠어? 과정의 순환이요? 가, 다를 네. 가의 내용적 요소와 다의 내용적 요소에 있어서 순환성에 대해서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서 얘기해 볼 수 있겠어요? 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간의 흐름은 이제 한 방향으로만 흐르기 때문에 순환이라는 과정이 되지 않는 반면에 이 다 과정을 이 반응물에서 생성물로도 갈 수가 있고 또 생성물에서도 또 반응물로 갈 수 있는 서로 이제 가역적인 반응으로서 순환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는 순환을 할 수 없고 다는 순환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 그래. 자신을 하나의 사물에 비유한다면 어떤 사물에 비유할 수 있겠어? 저는 이제 제 생각에 저의 사물을 생각했을 때는 저는 나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무라는 것 자체가 올고도 성질을 가지고 있고 또 이것은 사시사체 내내 그 형태는 변하지 않으면 그 나무 줄기 자체는 변하지 않으면서 그 모양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저는 이제 제 학교 생활에 대한 태도 역시 항상 모든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마음을 끊임없이 가지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변화를 해온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나무의 그런 올곧은 속성을 제 그 최선을 다하는 마음의 비유를 해서 저는 나무가 저를 가장 대표하는 사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야, 나무도 철마다 변하지 않냐? 그러니까 나무가 그래서 나무 줄기가 변하지 않는다. 나무 줄기.
나무 나무 줄기도 가지, 겨울에는 나무 가지. 약해지고 떨어지고 뭐 그러지 않아? 나무 떨어지는 거 다 떨어지는 거 이제 나무 잎이나 어. 잎 같은 잎이나 열매나 자기 이제 씨를 뿌리기 위해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잎 광합성을 별로 안 하기 위해서 이제 잎을 떨어뜨리고 이제 열매를 떨어뜨려 이제 종을 번식시키고 하는 건데 결국 그 나무 자체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다는 그런 성질을 이제 저는 그런 성질에 빗대서 저를 표현해봤습니다. 그래. 스스로 생각할 때 자신의 성격상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겠어?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자신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수 있겠어요? 저는 장단점 아까 전에 말했던 그 최선을 다한다는 것도 하나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저는 이제 최선 이제 애들한테 대하는 모습을 이제 저의 장점을 생각해봤는데 그러한 애들 이제 저는 모든 아이들의 이제 올바른 길에 이끌 수 있게끔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제 자신이 정의롭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1학년 때부터 1학년 때나 2학년 때 1학년 때는 이제 아이들이 이제 담배를 피거나 이제 하는 좀 올바르지 못한 행동들을 이제 저는 주로 그 아이들에게 하지 말라고 하거나 아니면 선생님한테 이제 말씀드려가지고 애들이 그런 행동을 고칠 수 있게끔 한번 유도해 보았고 또 2학년 때는 열쇠당번이나 혹은 이 학급비 같은 좀 신뢰성이 필요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해서 저는 이제 주변에서 그런 자네 그런 그 뭐지? 그런 장점, 성실함, 좀 울고짐에 믿을 수 있는 대해서 신뢰성을 가진 인물이라고 저는 제 자신을 자부합니다. 그 단점은 뭐가 있어? 스스로 생각할 때? 단점은 이제 제가 좀 싫은 일에는 이제 명확하게 싫어하는 티를 내고 그러니까 좀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좋아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좀 표현을 잘 숨기지 못하는 편입니다. 야, 지금 면접하는 거는 싫어 좋아? 지금 면접하는 것도 시도 좋지도 않죠. 지금 그냥 딱 대화하는 얘기라서 별로 좋은 것도 아니지만 대화하는 것 자체는 제가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 표현하는 점에서 좀 익숙한 생각을 이제 대화를 통해 주고받는 과정을 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태는 별로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별로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네. 그래, 다행이다 그나마. 자네 학교 교과목 중에서 가장 자신 있게 나는 이 공부는 진짜 고등학교 동안에 제대로 해본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교과목이 있나?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로 얘기해도 좋고.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대학에 들어오는데 고등 교과 과정에 대한 완성도가 떨어진 상태에 대해서 상태로 고대 신소재 학과에 와서 학업을 제대로 이어나갈 수 있겠어? 고등교과에 대해서 자신 없는 학생이 저희 대학에서 자네를 그런 그 자신의 이제 교과목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학생을 우리 대학에서 뽑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네를 뽑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먼저 열심히 한다는 과정을 보다는 저는 그 학교 과목을 이제 공부한다는 거에 대해서 일단 이제 일단 흥미와 이제 제가 잘한다는 생각을 했을 때 그 과목이 재밌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처음부터 최선을 다해서 공부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이제 저는 제가 흥미 있는 과목을
흥미 있는 과목을 선택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이후에 두 번째로 이제 최선을 다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럼 고등과정의 과목들 중에는 그런 과목이 없었단 얘기야? 관심 있는 과목이 첫 번째는 있었죠. 근데 선생님이 이제 열심히 하는 과목이라고 해가지고 처음부터 열심히 하는 과목보다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열심히 하는 과목이라 생각을 해서 저는 일단 없다. 그러면 자네 생각으로서 자네가 생각하는 그 열심이라는 개념 하에서 소개할 수 있는 과목은 있어? 네, 어떤 과목이 있어? 물리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물리라는 과목이 좀 계산하는 과정이 좀 많은데 공식 유도나 아니면 그런 공식을 이제 적용하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 운동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제 그 부분을 가장 못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제가 중학교 때부터 해왔던 건데 그때부터 약간 어려웠었는데 고등학교 들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물리를 배우다 보니까 2학년 때부터 그래서 1학년 때 이제 겨울방학 때부터 이런 물리 준비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물리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겨울방학 방과후도 들어봤고 또 그런 방과후를 들으면서 얻었던 그런 문제에 대한 풀이법이나 공식들을 이제 모의고사 기출문제 같은 경우를 많이 풀어봐가지고 그런 연습을 통해서 저는 이제 2학년 때 본 수업에서 그 단원에 나왔을 때 좀 더 열심히 해서 점수 잘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이하게 물리 쪽에 저희가 많네. 어? 그래. 자네가 읽었던 여러 가지 독서 활동들이 있었을 텐데 여러 독서 활동 중에서 특별히 기억나는 독서 활동이 있다고 한다면 비전공 분야에 관한 독서 활동으로서 하나 소개해 보세요. 없어? 없어요. 없는 것 같은데 뭐 인상 깊게 읽었던 서적이 하나도 없는 거야? 고등학교 지내는 동안에? 그냥 거의 다 전공 과목만 읽다 보니까 이 전공 과목이 아닌 과목들은 이제 학교 수행평가 내에서 이제 읽었던 과목이었는데 자, 공학도에게 인문학적 네. 서적이 필요한 이유, 인문학 서적의 독서 활동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일단은 첫 번째, 필요하다고 생각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수 있겠어? 일단 공학을 배우는 그 과정을 설명하는 내용을 이제 국어죠 언어적인 요소가 필요한데요. 그 언어적 요소를 이제 이해를 해야만 이 배워야 하는 공학에 대해서 이제 쉽게 이해하고 접근하는 방법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학자의 윤리성에 관한 판단들은 과학적 판단에 의한 거야? 아니면 사회의 윤리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이야? 사회 윤리적인 측면 접근이죠. 그거는 인문학이야, 과학이야? 인문학입니다. 그래. 그 신소재 관련한 소재 분야의 연구를 할 때 네. 그런 인문학적인 요소가 어떤 식으로 관여할 수 있는지, 인문학적인 요소의 관여보다는 신소재 학자로서의 그런 책임감과 의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수 있겠어? 사회적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일단은 이 신소재라는 것을 만드는 이유가 이 사람들의 이 인류를 발전시킨다, 인류의 생활을 좀 향상시킨다는 목적으로 이제 신소재라는 학문이 만들어졌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아까 질문이 다시 한번 말해주시겠습니까? 뭐 얘기하다가 갑자기 질문을 다시 물어봐. 질문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신소재 공학에 있어서 네. 신소재 공학자가 가져야 되는 사회 윤리적인 측면에서 어떤 점들을 갖춰야 되는지 그걸 얘기해 보라는 뜻이야.
사회윤리적인 측면에서 가져야 하는 태도 혹은 가치관 이에 대해서 얘기해 보라고. 일단은 이 환경 부분에서 생각을 해봐도 이제 생각을 해보면요, 이 신소재라는 것 자체가 이제 만드는 과정 속에서 이 환경 오염이라는 게 또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그 환경 오염도 결국에는 이 인류 문명을 파괴시킬 수 있는 하나의 위험 요소이기 때문에 이러한 신소재를 만들어야 하는 공학자들은 환경을 이제 환경을 발전시키거나 혹은 보존해야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그 신소재를 개발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신소재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 신소재가 또 어쩌다 보면 이제 무기 쪽에도 이 소재가 이제 연관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한 이제 인류의 문명을 파괴하는 그런 전쟁 같은 요소에 대해서도 이제 이 평화적인 번영을 위해서도 그런 소재 관련 과학자가 가져야 하는 태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발자가 그걸 컨트롤할 수 있을까? 개발자가 만드는 사람이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컨트롤이 가능해? 그쪽 분야를 뭐 예를 들어서 얘기해봐. 어떻게 컨트롤이 가능해? 전에 어떤 소재를 만들었는데 이게 무기로 쓰일 소지가 있어. 무기나 무기 재료로 이제 쓰일 수 있는. 응? 그럼 이제 그런 것들 이제 협약을 통해서 이제 공통 국가적인 협약을 통해 이 소재는 쓰이지 말자라는 그런 서명을. 그게 개발자가 하는 일이야? 그런 협약을 만드는 게? 네. 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개발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야? 안전장치가 더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나한테 질문하지 말고 자네 생각에 안전장치를 만들면 될 것 같은 거야? 네. 어떤 안전장치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무기 쪽에서 쓰이는 그런 화학적인 현상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 따로 그 만들려는 소재에다가 부착을 해서 만약에 그게 무기 쪽에 쓰려고 하다 보면 그러한 경보장치나 안전장치 발동을 해서 그 소재를 못 쓰게끔 하는. 소재를 만드는 사람이 안전장치까지 개발을 해야 돼? 안전장치라고 보면 예를 들어서 TNT 화약을 만들었다고 하죠. 화약에다 안전장치를 어떻게 붙여놓을 거야? 화약 자체에다가? 화약에 붙여놓는 게 아니라 그런 화약이 폭발할 때 나타나는 이제 기체나 아니면 좀 부스러기 조각 그런 것들을 감지하는 이제 센서도 결국에는 반도체니까요. 그 반도체도 결국에는 소재를 만들어주고 그 소재로 반도체를 만들어 그 반도체를 이용한 센서를. 그게 화약을 만드는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야? 화약이 소재이진 않지 않을까요? 그럼 화약의 소재를 개발했다고 하자. 그러면 그 화약 소재를 개발하는 사람이 그걸 해야 되냐고. 저는 그 화약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네가 소재를 개발했어. 어떤 네. 물질을 개발했다 이거야. 네. 그 물질에다가 자네는 그런 안전장치를 계속 달아놓을 수 있어? 자네는 안전장치를 개발하는 게 목적이야? 아니면 소재를 개발하는 게 목적이야? 소재를 개발하는. 그 안전장치는 자네가 해야 되는 일이야? 개발자가? 소재 개발자가 해야 되는 일이야? 그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뭐야? 그걸 컨트롤할 수 있다며 개발자가. 소재를 개발하는 사람들은 그런 컨트롤 기능이 아예 없는 거야? 그러면 자네 생각은? 그런 분야를 만드는 이제 사람들에게서 이제 소재 개발하는 연구자들이 이제 서로 협력과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 만들. 대화 타협은 또 뭐야?
뭔 타협? 그한 무기 쪽으로는 쓰이지 말자라는 타협을. 그 타협의 대상이 그런 다른 사람들 저기야? 그 뭐 누구하고 타협을 한다는 거야? 타협은? 그 소재를 구입하려는 사람과 소재를 구입하려는 그 나라와 이제 협상을 해가지고 이러한 조건 하에 그 소재를 만들어서 팔겠다라는 약속을 할 수 있다고. 그래 그렇게 얘기하면 되잖아. 그 얘기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냥 이 협상 자체가 협상의 그 주체에 대해서 생각을 잘 못해서. 그래 일단 여기까지 점검합시다. 네.